율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초달 제2부 흔들리는 부모. 어, 여보세요? 어, 아, 그래, 밥은 먹었나? 예, 밥 먹었어요. 그래, 그래. 여기 비 온다. 아, 비 와요. 구미는 비가 오고. 아, 비 오는구나. 어, 이어서도 날이 흐리네. 그렇게, 네. 그래, 그래서 엄마는 어제 늦게 왔더라고. 아, 10시 넘어서 예, 집에 들어오는 것 같더래. 그래, 그렇구나. 어, 하여튼, 그냥 아침에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예, 맛있게. 응, 알겠습니다. 또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다. 예. 응. 조금 전 부자간의 통화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까울 것 같은 아버지와 아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대화를 이어가는 게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부모와 자녀, 일촌에 가장 가까운 촌수라지만 친밀함은 글쎄요.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 제가 조금 그렇게 좀 실습 좀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남자가 돼갖고 뭐 그렇게 딱 그렇게 좁게 뭐 이렇게 그래요 정말 쫀쫀하게. 자 이거 무슨 대화예요? 원시되는 대화예요. 이게 원시되는 대화예요. 아 그러셨군요. 아유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위로와 지지를 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가는 대화죠.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부산 알로이시오 힐링센터 부모 교육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30여 명의 부모들이 매주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고 우리 아이가 판단이 틀렸어. 분명히 아이가 잘못해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겠지라는 그런 팩트는 아이한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정말 화가 그런데 많이 났구나. 이들이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된 건 예상치 못한 자녀의 문제를 겪고 나서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모 자신의 훈육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엄청 억압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 표출을 엄청 막 가음도 지르고 막 언어적으로나 이렇게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거의 명령을 많이 하고 아이 탓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구나 아이한테 그럼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부산 남자처럼 애들 뭘 하면 이 새끼가 막 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한번 따라와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좀 있으면 또 까먹고 하긴 하는데 듣다 보면 아 이거 우리 애기 얘기인데 이렇게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때 이렇게까지 해줬구나라고 그렸는데 화를 많이 내는 아빠.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이제 아이들이 사소하게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신뢰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못 참고 많이 화를 냈었죠. 지금은 이제 지혜로운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를 덜 내는 아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은 되지만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상처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미혼인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신혼 부부들도 이제 오시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 되는 교육을 받자. 그런 어떤 마인드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하고 부부는 은퇴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가장 큰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서도 부모가 되는 교육은 잘 안 시키고
평생을 부모로서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로이시오 힐링센터 신미카엘라 센터장입니다. 미혼인 그녀가 부모 교육에 나선 건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법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아이를 상담했던 수많은 경험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아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자녀를 때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자로 뭐 2대를 맞거나 3대를 맞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난히 피곤한 날이나 잠을 자지 못한 그런 날, 그 체벌을 가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려본 적이 있죠. 뭐 때문에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7살이었고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때렸어요. 등짝을 정말 강하게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샤워하다가 손으로 등짝을 때린 적도 있고 머리를 때린 적도 있고. 그때 곱셈을 마스터하고 나눗셈으로 갈 때였어요. 근데 간단한 거를 재반복했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에 아마 제가 감정이 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는 정확치 않으나 아마 자였거나 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저 매를 들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매를 맞았죠. 체벌에 대한 부모님들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매를 들은 이유, 물론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해도 체벌은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MNF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 김덕일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또는 훈육할 때 엄마 아빠의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때 훈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잃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떨 때는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동일인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체벌이 훈육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가 훈육의 원칙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훈육을 할 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훈육을 할 건가, 이게 합의가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고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훈육의 원칙을. 그리고 3번째,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합의가 되고, 2번째 자녀에게 충분히 알려줬고, 3번째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있다면 그러면 체벌이 훈육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러면 훈육이 아니고 폭력이 되겠죠. 현아, 엄마 왔어. 야, 김주원, 너 진짜. 일어나. 엄마 뭐라 그랬어? 잠깐만 얌전히 있으라 그랬잖아. 울지 마. 지금 듣고 계신 드라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인권영화제 홍보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반갑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엄마는 거실을 온통 장난감으로 어지럽힌 아이를 보고 화가 치밀어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불현듯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와.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어두컴컴한 곳에 갇혔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훈육이라고 하지만 폭력이 문제가 되는 건 그 폭력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체벌, 그대로 아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어느 가장의 고백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받은 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제 배운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제 부모님도 옛날 세대다 보니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때는 때리고 부수고 던지고 했습니다. 허리띠로 때리든지 그냥 뭉둥이로 강목으로 때린 적도 있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의 허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관계를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나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상처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훈육하는 것도 이제 겪어본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후회스럽죠. 내가 옛날 부모한테 당했던 걸 그걸로 하면 됐다 생각에 했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생각했죠. 우리 아버지도 때릴 때, 한 번 때릴 때 심하게 때리셨고 재떨이로 던져가지고 맞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욕 듣고 뭐 멱살 잡히고 하는 거는 다반사였으니까. 그래가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부모님한테 화가 나가 제가 유리창을 손으로 쭉 깨가지고 이 또 동맥절단돼가지고 또 가가지고 병원 생활한 적도 있었고, 우리 애가 사춘기 때 벽 치고 문 발로 뭐 손으로 때리고 거울 깨고 이러는 게 겁이 나.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과하게 뭐라 하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겠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폭력성이 바로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잘못된 체벌의 후유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반복 강박이라는 걸로 있습니다. 리피티션 컴퍼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알코올리즘의 자녀가 알코올리즘이 되고 폭력적인 가정의 자녀가 폭력적인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기억은 때린 거죠.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뭉둥이로 때리고 그런 적이 제일 기억이 남죠. 지금도 그렇고. 두 번 다시는 안 하려고. 그게 제일 마음 안 좋죠. 몇 달 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그 마녀가 나타나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마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라푼젤이라고 지었지요. 엄마가 간절히 원했던 심리학 용어 중 가스등 효과란 단어가 있습니다. 가스등이라는 1944년 영화에서 차용된 말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푼젤이란 동화에 이 가스등 효과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푼젤을 유괴한 계모는 무섭고 험악한 세상에서 엄마가 널 지켜주기 위해서야 라며 라푼젤을 탑 안에 가두어 둡니다. 라푼젤이 탑을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는데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의 뜻을 강요하는 것, 조정과 통제의 가스등 효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오로지 너네 때문이야 라고. 그러니까 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열심히 사실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 제가 좀 심하게 폭력을 당해도 이게 폭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지를 못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교육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언어적으로는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같은 년, 쌍.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저를 항상 뭐 물리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 그렇게 치실 때 스스로가 본인을 치는 심정이라고 하면서 저를 항상 때리셨거든요. 그 말 자체를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대부분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 잘 되라고 한 거다. 이 책임을, 자기의 분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요. 자꾸 자녀에게. 너 사랑하니까 그랬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것이다. 독친이라고 해요. poisonous parent라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돈으로 조정하려고, 너 그러면 용돈 다 끊어버려, 뭐 이런 거. 실제로 때리진 않더라도 너 갖다 버린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겁과 위협을 주고,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조정 수단을 많이 가지고 하고, 부모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을 시키거나 나쁜 짓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독친의 모습들이거든요. HD 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의 얘기였습니다. 조종과 통제, 결국 자녀의 삶을 마비시키는 독침이 된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young people and children submit a report on what their experience with this convention. 1989년 유엔이 발표한 유엔 아동인권 권리 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인권 권리 협약을 비준했는데요. 2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과연 얼마만큼 보호되고 있는 걸까요? 미국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정부 가정폭력 상담사 송보람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in U.S., child abuse is treated as serious.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아동체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와 아이의 권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 아동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에 대해서 더 수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 또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부모의 훈육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라고 보고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고요. 체벌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체벌에 관심을 갖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체벌의 문제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도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이 체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때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체벌은 좀 더 감시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좋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구영찬 서울대 교수입니다. 기독교 자녀교육 강사인 장혜영 씨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아이가 말로 엄마 이것을 내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아니면 친구랑 싸웠어요. 아니면 요즘 세상에 얘기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갑이 돼가지고 뭐 약한 애를 혼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말로 고백하게 하고,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아이를 품에 안고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꼭 하신 다음에 용서하셔야 돼요. 부모도. 특히 이제 베드타임 그 10분 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들기 10분 전. 그 10분 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크게 혼난 날에도 잠자리 들 때는 정답게 안아주시고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아이의 마음도 들어보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훈계의 시간을 갖는 게 효과적이고요. 우리는
나의 자녀라도 내 뱃속에서 나온 이상 그것은 관계가 남입니다. 타인처럼 멀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경우는 남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라고 해서 아이에게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아이를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걸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주저하거나 자신 없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호한 거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거는 단호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단호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함과 단호함의 태도가 화를 내고 무서운 얼굴하고 너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꿈을 꿉니다. 이 아이가 커서 푸르디 푸른 나무가 되길. 이 아이가 자라서 별처럼 반짝이는 길을 가길.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이 봄 햇살처럼 눈부시길.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긋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마음 한자리를 서로를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부모인 당신,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사랑으로 힘껏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믿어요. 돌아올 곳 있다고. 당신의 마음. 우리 아이들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뽀뽀하고 꼭 껴안아주는 거? 엉덩이 토닥토닥 그리고 꼭 안아줄 것 같아요. 저는 포옹을 해주고 싶어요. 안아주는 거요. 뽀뽀하고 안아주고 싶어요. 따뜻한 눈빛을 주면서 안아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우리 축복이가 곧 태어나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태어나면 꼭 안아줄 거예요. 고생하는 우리 딸 유라, 우리 아들 윤수 꼭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믿어요. 돌아올 곳 있다고. 당신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로 날 그저 안아주세요.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초달 제2부 흔들리는 부모. 기획 창원 극동방송, 제작 강세영, 구성 이원복, 취재 유보연, 이보연, 내레이션 배우 권우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